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살 정도 된 남자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이고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저는 얼마 전 제게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지금 생각해도 TV에 나올 만한 이야기라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저는 결혼 생각도 그닥 없었고 만나는 여자도 없어서 평범하게 월급 받으면서 부모님 용돈 드리고 돈도 이상한 데에 쓰지 않는 일반적인 남자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저희 부서 팀장이라 일이 많기도 하고 여자를 만날 틈이 없다 보니 벌써 이렇게까지 결혼이 미뤄진 것 같네요. 저희 부모님도 30대 중반까지는 결혼을 하라고 부추기셨지만 40살이 가까워지니 결혼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으십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평범하게 일을 하고 저희 부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는 자리였어요. 금요일 밤이라 술도 먹고 고기도 먹으면서 직원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입구에서 허리가 잔뜩 굽고 옷을 허름하게 입은 할머니 한 분이 가게를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손에는 껌을 들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저희 회사 근처에서 껌을 파는 가난한 할머니로 유명한데 그 할머니가 껌만 파시는 게 아니라 아예 사람들한테 사라고 강요를 해서 회사 사람들이 그 할머니를 많이 안 좋아해요. 저는 그 할머니와 한마디도 나눠본 적이 없지만 주위에서 들어보니 껌을 안 사면 살 때까지 안 간다고 하고 하나 사면 옆에 사람도 사라고 하라고 한다면서 처음에는 불쌍해서 몇 개 사줬는데 이제는 아예 사람을 이용하니까 사주기 싫어진다며 다들 그 할머니를 피합니다. 그 할머니는 저희가 회식을 하고 있던 가게로 껌들을 들고 들어오셨는데 할머니를 보자마자 저희 직원들은 그 할머니의 눈을 피했고 아예 모르는 척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할머니를 말로만 들어봤지 실제로 뵌 건 처음이라 신기하기도 했지만 왠지 모르게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제대로 씻지도 않으신 것 같았고 추운 겨울이었는데 옷도 너무 얇고 허름하게 입으셨거든요. 돌아가신 할머니가 생각이 나서 차마 쉽게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 할머니는 저희 직원들 한 명씩 어깨를 톡톡 치면서 껌을 사라고 했지만 많이 당해본 직원들은 아예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자기 할 얘기 하면서 제대로 무시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으니 한 면씩 돌아가면서 다 어깨를 톡톡 쳤지만 아무도 할머니에게 대꾸해주지 않았죠. 제 옆에 앉아있던 직원도 그 할머니를 무시했고 다음으로 할머니는 제 어깨를 툭툭 치셨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를 차마 무시할 수 없어서 할머니를 쳐다봤어요. 할머니, 이거 다 해서 얼마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 직원들에게서 갑자기 정적이 흘렀고 할머니는 다 해서 3만 원일세. 한 개당 1,000원이고 불쌍한 노인네 생각해서 하나 사주면 안 되겠나? 라고 하셔서 저는 할머니 다 주세요. 라고 한 뒤 5만 원짜리 지폐를 꺼내서 할머니를 드렸습니다. 에구머니나 어쩌지? 잔돈이 없는데? 아니에요. 일부러 할머니 드리려고 5만 원 지폐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할머니는 고맙다고 연신 저에게 허리를 굽혀 감사 인사를 하셨고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괜찮다고 같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할머니가 가게에서 나가고 직원들이 팀장님이라고 하면서 저를 혼내더라고요. 팀장님,
저 할머니 악덕이라니까요. 내일 또 팀장님한테 와서 껌 사달라고 할 거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저도 들은 얘긴데 저 할머니 부자라는 말이 있어요. 아, 진짜요? 근데 저 할머니 정말 악덕인 게 저도 처음에 계속 샀다가 너무 도가 지나칠 정도로 부탁을 많이 하셔서 이젠 아예 무시해요. 저도 팀장님처럼 너무 안타까워서 처음엔 껌 다 샀단 말이에요. 직원들은 다들 할머니 이야기를 잔뜩 했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할머니에게서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의 얼굴이 보였고 돌아가시기 전 손주로서 제대로 효도 한번 해보지 못한 게 한이 되어서 아마 그 할머니의 껌을 다 샀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그날 회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날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회사로 출근을 했어요. 저는 집이랑 회사가 가까워서 굳이 차를 타고 회사를 가지 않고 걸어서 가는데 그날 저희 회사 앞에 있는 편의점 밖에 그 할머니가 서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직원들이 말했던 한 번 사주면 계속 찾아와서 사달라고 한다. 이 말이 떠올라서 할머니가 사라진 뒤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편의점에서 나오는 사람을 붙잡고 잔돈 받았지? 그 잔돈 나 좀 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귀찮게 했고 또 편의점에서 복권을 사는 사람한테 저기 이 껌 사면 무조건 복권 1등 당첨될 걸세 라고 하면서 자신이 파는 껌을 사도록 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명한테 민폐를 끼치시더니 그 할머니를 아는 분들은 편의점에 가려다가 할머니를 보고는 다른 편의점을 가거나 했죠. 저는 몇 분 동안 보면서 저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나서서 할머니께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때 마침 편의점 점장님께서 나오셔서는 할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할머니 때문에 놓친 손님이 몇 분이나 되는 줄 아세요? 제발 남의 영업장에서 행패 부리지 마시고 얼른 가세요. 제발 이 노인네 생각해서 껌 하나만 사주게. 그럼 나 절대 안 올게. 에? 할머니, 진짜 보자 하니까 경찰서 갈까요? 네? 아닐세. 신고는 하지 말아주게. 지금 갈게. 라고 하시면서 사라지셨습니다. 할머니는 편의점 점장에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하니 바로 짐을 챙기고는 자리를 뜨셨고 그때 저도 회사로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일을 끝나고 퇴근을 하면서 회사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회사 근처 레스토랑에서 익숙한 사람을 보았어요. 바로 껌을 파시는 할머니였는데요. 그런데 생김새가 달랐습니다. 레스토랑에 앉아 계시는 분은 진주 목걸이에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계셨고 앞에 한 어린 남자아이와 같이 스테이크를 칼로 썰고 계셨었거든요. 제가 아는 할머니는 얇고 허름한 옷과 냄새나는 몸 그리고 굽은 허리를 가지고 계시는데 레스토랑에 계신 분은 허리까지 곱게 뻗어 계셨고 생긴 것만 닮았지 옷과 액세서리는 전혀 그 할머니와 달랐습니다. 저는 그냥 닮은 사람이겠거니 하고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집에 와서 자기 전에 레스토랑에서 봤던 할머니의 얼굴과 껌을 파는 할머니의 얼굴을 번갈아 가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똑같이 생겼고 쌍둥이라고 하기에는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너무나도 커서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다음 날 출근을 했는데 회사 1층 로비에서 경비원 아저씨와 누군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할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라고 하시며 경비 아저씨는 그 사람을 내쫓으려고 했고 그 사람은 절대 안 나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비 아저씨와 싸우고 있던 사람은 바로 껌을 팔던 할머니였어요. 평소와 같은 허름한 옷에 굽은 허리를 보고 레스토랑에서 본 사람은 제가 잘못 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절대 같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경비 아저씨를 말리고 아저씨, 제가 아는 사람이라서 제가 잘 타이를게요. 죄송해요. 라고 한 뒤에 할머니를 데리고 회사 건물 밖으로 나갔어요. 할머니, 이제 이거 그만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내 돈줄인데 어떻게 그만할꼬? 우리 손주가 지금 많이 어려. 몸도 많이 아픈데 병원비는 없고 내가 껌 팔아서 한두 푼 모아서 우리 손주 수술시켜야요. 할머니, 딱한 사정은 알겠지만 여기 사시는 분들 다 저마다 사정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다고요. 오늘도 제가 껌 다 살 테니 다신 저희 회사 오지 마세요. 저는 할머니에게 5만 원짜리 지폐 2장을 드리고 할머니가 손에 쥐고 계시던 껌박스를 다 가지고 회사로 들어가려고 등을 돌렸는데 갑자기 철푸덕 이 소리가 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뒤를 돌아봤는데 할머니가 배를 부여잡고 쓰러졌더군요. 바로 119에 전화를 해서 구급차를 불렀고 할머니는 구급차 안에서 내내 아이고 배야,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라면서 노래를 부르셨고 어느덧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할머니에게 할머니, 보호자분 없어요? 자식들이나 며느리 없어요? 라고 했더니 아이고 나 그런 거 없네. 나 혼자니까 수술 필요 없네. 이거 아프다가 나중엔 괜찮아지니까 나 얼른 여기서 일으켜주게 라고 하면서 고집을 피우셨어요. 할머니는 휴대폰도 당연히 없으셨고 가족분들도 없다고 하시면서 나 가족 없네. 나 혼자 살아. 제발 나 좀 내보내주게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결국 보호자분을 알아내서 연락에 성공했는지 몇십 분 뒤 한 남자와 여자가 응급실로 뛰어오더라고요. 그 사람은 할머니의 아들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후줄근한 복장과는 다르게 쫙 빼입은 양복과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있었고 여자는 며느리라고 했는데 우아한 원피스를 입고 있더라고요. 그들은 한눈에 병원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그 사람들이 먼저 할머니의 보호자가 아니라고 했으면 못 알아볼 뻔했습니다. 할머니의 아들분이 어머니,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집에 안 들어오시고 제발 저희 속 좀 썩이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아들분의 말에 의하면 할머니가 치매 증상이 약간 있으셔서 집을 나가면 집을 못 찾아오시고 가끔은 가족이 없다고 한다면서 울분을 토해내더군요. 저는 할머니에게 그런 사연이 있는 줄 모르고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아들분에게 다 말했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잡으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불쌍한 어머니 평생 일만 하시고 사셔서 돈 버는 것밖에 모르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생명의 은인이세요. 라고 했죠. 저는 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울면서 감사하다고 하시니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할머니는 집을 떠나서 밖에서 사시는 동안 상한 음식만 먹고 다니셔서 복통을 유발한 거였고, 그렇게 할머니는 가족분들과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는 가는 내내 저에게 내가 맨날 들고 다니던 검정 비닐봉지 자네 가지게 라고 하셨고, 치매 증상 때문에 가족을 알아보시지 못하는 건지 집으로 가는 건데도 그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시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할머니의 소지품을 받고 회사로 돌아와서 일을 했어요. 할머니의 검정 비닐봉지 안에 뭐가 들었는지 볼 틈도 없이 오전 내내 병원에서 있다 보니 일이 많이 밀려 업무를 빨리 끝내는 데 급했습니다. 일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 금세 퇴근 시간이 되어 집으로 간 뒤 자기 전에 할머니 생각이 나서 검정 비닐봉지를 열어보았습니다. 저는 거기 안에 껌이나 할머니의 중요한 소지품이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정말 놀라운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바로 진주 목걸이와 귀금속들이었어요. 그 목걸이와 귀금속들은 제가 저번에 레스토랑에서 봤던 할머니 거랑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할머니가 하다 이제 도둑질까지 했나 보네 하며 이 물건들을 얼른 주인을 찾아줘야겠다 싶었죠. 내일 경찰서에 가려고 했으나 제가 반나절 이상 들고 있었으니 제가 범인으로 의심받을 것 같아서 바로 경찰서로 갔습니다. 딱 봐도 수백만 원은 할 것 같은 목걸이와 귀금속들이었어요. 저는 당장 집 근처 경찰서에 가서 자초지종을 다 설명한 뒤 귀금속들을 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고 기억에서 할머니가 사라져갈 쯤 저희 회사 앞에 익숙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바로 그 할머니였는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그때 그 레스토랑에 계시던 할머니였거든요. 옷도 똑같았어요. 저는 우선 모르는 사람이니까 옆을 지나갔는데 제 팔목을 턱 잡더군요. 그러더니 자네 나 좀 살려주게 라고 하면서 옷을 걷어 올리는데 팔에는 멍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을 틀어 막았어요. 그 할머니는 저에게 우선 내 생김새가 좀 다르지? 이건 일단 나중에 설명하겠네. 자네 나 치매 아닐세. 제발 나 좀 도와주게. 이제 도망칠 데도 없어. 제발 나 아니어도 내 손주만이라도 제발 이라며 울어댔고 저는 할머니의 사정을 다 듣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할머니는 부잣집이었고 아들은 술만 마시면 사람이 괴물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치매도 거짓말이고 그냥 자기를 집에 데려다 놓기 위해서 아들이 저에게 한 거짓말이라고 했고 집을 나와서 이렇게 거짓골로 돌아다니면 아들이 못 찾을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레스토랑은 허름하게 입고 가면 손주가 부끄러워할까봐 옷만 갈아입은 거라고 했습니다. 신고도 해봤는데 아무도 노인네 말을 안 들어준다고 하더군요. 제발 마지막으로 살려주게. 내가 은혜는 죽어서라도 갚을 테니 제발. 경찰서에 가서 울며 불며 말해도 내 말은 아무도 믿어주질 않네. 제발. 그럼 며느리분은 왜 신고를 안 한 거예요? 아들이 며느리가 신고하면 내 손주한테까지 피해가 갈 거라고 엄포를 놨거든.
내가 죽을 죄를 지었지. 우리 며느리한테 어떻게 그런 아들을 낳아서. 아이고. 그리고 지 아들 아픈데도 남자는 강하게 커야 한다나 뭐라나. 옛날에는 수술도 없었는데 잘만 살았다며 절대 아들 수술 안 시켜준다네. 저는 아들분의 충격적인 만행에 너무 놀라서 할머니를 데리고 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바로 신고 접수를 하고 얼마 뒤에 그 아들분이 연행이 되었죠. 그 사람은 놔, 다 필요 없어.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폭언을 내뱉었어요. 그 사람은 알고 보니 음주운전에 뺑소니에 엄청나게 많은 전과들이 있었고 회사도 아버지께 물려받았는데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서 밑에 이사들이 다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동네 사람들의 명백한 증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할머니는 며느리와 손자 셋이서 살게 되었죠. 할머니는 제게 연신 고맙다면서 너무 고맙다며 생명의 은인이라고 했습니다. 나도 우리 아들 하나밖에 없어서 처음에는 이러다 말겠지 했네. 그런데 원래 착했던 애가 술만 먹으면 그렇게 변해가지고는 며느리에게 온갖 폐악질을 부리는 게 아니겠나. 너무 심해서 내가 그만하라고 하니 그때부터 그 불똥이 나한테 튀는겨. 우리 손주는 방구석에서 귀 막고 울고 있고 우리 손주 우는 걸 내 두 눈으로 보는데 정말 피눈물이 나는 것 같았어. 어릴 때부터 아빠 사랑 못 받고 자라서 아휴, 불쌍한 우리 손주. 아이고. 할머니는 신세한탄을 하시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자네 아니었으면 아마 나 이렇게 세상 떴을지도 몰라. 우리 손주 드디어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려. 정말 고맙네. 라고 하셨어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렇게까지 고마워하시니 민망하더라고요. 며느리분도 제게 고맙다고 말씀하시면서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그날 저도 후련한 마음으로 집에 왔죠. 그런데 며칠 뒤 집에 우편이 하나 날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봉투를 열었는데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바로 할머니가 저에게 감사의 의미로 건물을 선물해 주셨거든요. 무려 강남에 있는 15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저에게 소소하지만 받아달라고 편지를 쓰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강남 15층 건물주가 돼버렸어요. 할머니는 저에게 전화가 오셔서 소소하지만 받아주면 좋겠네. 자네는 내 인생을 바꿔준 사람이야. 아니, 나와 내 며느리 그리고 우리 손주까지 자네가 없었으면 내 인생은 시궁창이었을 게다. 고마워, 자네. 작지만 꼭 받아주게. 라고 하셨어요. 허름한 옷을 입으시면서 껌을 팔고 계시던 할머니를 도와준 게 다인데 그 할머니에게 건물을 선물 받다니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건물의 입주자들에게 월세를 받는데 제 월급의 수십 배네요. 아직 부모님께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제 인생에 은인을 만난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모두들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저처럼 이런 행운이 오실 수도 있으니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합시다. 감사합니다.